안녕하세요. 전 주먹을 부르던 신우이 덕분에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과 이혼을 하며 겪었던 일을 애청자분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용기를 내보았어요. 지금은 물론 더없이 행복하지만 이혼 전 분노로 가득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회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진 사이였어요. 남편과 전 동갑이었지만 직급은 달랐어요. 전 또래보다 일찍 회사에 입사했고 남편은 공무원을 준비하다 취업했던 터라 저보다 직급이 아래였죠. 일머리가 좋진 않으나 남들보다 노력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하나 둘 신경을 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 저는 부서가 다른 남편의 서포트를 해주었고 남편은 직장 내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후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 저흰 싸울 일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도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흔한 시댁 18번 곡이라는 손주 타령을 하시는 법도 없으셨죠. 오히려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2세 계획을 세우라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까지 해주셨어요. 전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며 결혼하면은 잘했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은근슬쩍 들어오는 임신 압박 때문에 질식할 것만 같다고 아우성치는데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남편의 누나인 노처녀 시누이만 뺀다면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전 결혼을 결심할 당시 청약에 당첨이 되었었는데 완공까지 기간이 애매해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살던 집에서 며칠 지내다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시누이는 상냥하고 쿨해 보였던 터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큰 착각이었죠. 시누이는 어머님도 시키지 않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집살이에 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처음으로 하는 출근날. 출근 준비로 바쁜 저를 시누이가 부르더라고요. 옳게.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아침은 언제 차려줄 거야? 네? 아침이요? 그래, 아침. 난 아침 꼭 먹고 출근해. 물론 상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른 아침 좀 차려. 참고로 나랑 상훈이는 아침에 국물 꼭 있어야 하니까 국도 꼭 끓여줘. 아, 국은 맑은 걸로 부탁해. 아침부터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으니까 오전 내내 속도 아프고 배에서 소리도 나더라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밥을 대령하라니요. 참고로 전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해요. 간혹 전날 저녁에 먹은 것이 부실했다 싶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가고요. 거기에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야, 혹시 아침 먹고 출근해? 너는 아침 먹는데 자기는 안 먹어? 나는 오히려 먹으면 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아침은 각자 해결하는 게 어때? 난 아무래도 당신 아침까지 챙길 자신이 없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 아침잠도 많고 아침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 알겠어. 그까짓 아침 혼자 챙겨 먹으면 되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나 요리 꽤 잘해. 난 매일 아침 챙겨 먹으니까 혹시라도 당신도 아침 고픈 날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차리는 김에 당신 것도 차리면 되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시누이와 저의 사이에서 눈치만을 살피더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먼저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늘 먹던 아침도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시누이의 닭달에 대충 아침을 차렸어요. 아침부터 싸우기도 싫었고 싸울 시간에 어제 먹은 찬들로 대충 차리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아침상을 받은 시누이는 뻔뻔하게 짝이 없게 반찬 투정까지 하더군요.
에이, 이게 뭐야. 죄다 어제 먹었던 거잖아, 올케. 우린 한 번 먹었던 반찬은 안 먹어. 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차려줘. 아침에 하기 힘들면 자기 전에 만들어 놓고 자든가. 알겠지? 아, 노력해 볼게요. 그럼 저는 출근해 볼게요, 형님. 거기서 더 지체했다간 지각이 뻔했던 저는 대충 받아주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과 부서도 달랐고 저희 둘 다 그간 밀렸던 일 처리를 하느라 바쁜 탓에 회사에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아침에 있었던 일을 깜빡하고 있었죠. 오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팀원들은 식사를 하러 가고 밀린 업무 때문에 천천히 점심을 즐길 시간이 없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아침에 사두었던 삼각김밥과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올케, 저녁은 연포탕, 그리고 아침은 콩나물국이 좋겠어.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무슨 입주 가정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일까 싶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 당장 저에게로 오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에 나타난 남편은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한 손엔 커피까지 들고서 나타났더라고요. 왜 이제 와? 내가 아까 전화해서 빨리 좀 오라고 했잖아. 빨리 오려고 했는데 주문 취소가 안 되잖아. 그래서 다 먹고 오느라 늦었어. 빨리 오려고 한 사람이 커피 살 시간은 있었나 봐? 오는 길에 샀지. 그런데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까칠해? 무슨 일 많지. 무슨 일인데? 형님 진짜 왜 그러셔? 내가 형님 며느리야? 아침 차리라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것 좀 봐. 나한테 메뉴까지 정해주셨어. 내가 이딴 짓이나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전 형님의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고 문자를 본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누나가 나 어릴 때부터 어버 키워서 그래. 나 20살 때부터 누나랑 같이 살았던 터라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할 때도 있다니까. 엄마 같은 소리 한다 진짜. 그래봤자 당신이랑 누나랑 8살 차이밖에 더 나? 아니, 내가 100번 양보해서 엄마 같은 누나라고 치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요즘 진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한테 아침 차리라고 하시는 분들 잘 없어. 이제 다들 며느리 눈치 본다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 어머님은 봐도 알잖아. 나한테 어머님이 뭐 시키시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 안 시키지. 시킬 시간에 직접 하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한테도 안 차려주는 아침 형님한테 차려주게 생겼어?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그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당신이 형님한테 한 소리 해줬어야지. 내가 어떻게 누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 누나가 어쩔 땐 더 엄마 같다고. 내가 누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누나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그럼 난 당신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내가 섭섭해할 건 신경도 안 쓰여? 전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고 싶었던 터라 남편을 좀 몰아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이 그러했는데 인심 쓴다는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기가 찼지만 어찌되었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 저녁 식사를, 남편은 아침 식사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살았어도 이렇게 분담을 하려고 했었으니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전 연포탕을 포장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해서 장까지 보고 연포탕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먹겠어요? 그렇게 연포탕이 드시고 싶다고 하니 포장이라도 해서 가는 수밖에요. 하지만 신우이는 차오는 정성은 정성도 아니라 생각하는지 툴툴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또 저에게 혼나겠다 싶었는지 슬쩍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연포탕이 얼마나 간단한 건데 그냥 올케가 퇴근하고 와서 직접 만들면 되지.
그러는 누나도 연포탕은 못 만들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연포탕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낙지 손질하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나게 걸린다고. 뭐라는 거야 얘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줄 알거든. 넌 괜히 끼어들지 말고 밥이나 먹어. 딱 한마디뿐 하지만요. 신우의 역성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해버린 신우이는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며 연포탕을 세 그릇이나 먹더군요. 언행 불일치의 표본인 신우이를 보며 앞으로 저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싶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고 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의 여파로 밀린 업무가 상당했기에 전 화장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 크림만 바르고선 집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신우이가 화를 내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응? 너 아침 차리잖아. 네가 그걸 왜 해? 옳게, 이리 좀 와봐. 못 들은 척하기엔 신우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터라 일단 전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 옳게는 뭐하고 내 동생이 저러고 있어? 왜 내 동생을 부려먹냐 말이야? 형님,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건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에요.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하는 사람이 직접 차려 먹기로요. 아, 몰라. 난 그런 거 모르니까 앞으로 상은이 부려먹지 마. 알겠어? 신우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나오며 미간이 구겨진 그때 중간에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이대론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소심하게 나섰어요. 누나, 그냥 내가 하면 돼. 지우 말대로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거야. 그리고 지우 요즘 일도 많아서 바쁘단 말이야. 바쁘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출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은 혼자 하니? 너도 하고 나도 해. 혼자 바쁜 척은? 그게 지우가 요즘 내 일도 봐주고 있어서 더 바빠졌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게. 누나가 이해 좀 해주라. 응?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이해 못하니까 내일부턴 올케가 차려. 알겠어? 아침부터 남편 손에 물 묻히지 말란 말이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신우이와 더는 입씨름할 시간이 저에겐 없었고 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혼해야 하나부터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하나까지.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조금만 더 참자였어요. 이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고 정 안 되면 분가를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까지 다친 차려주자 싶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저의 인내심을 실험이라도 하는 듯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어디서 남자를 그렇게 만나는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 건너 하루씩 남자가 바뀌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애인이 바뀌는데 왜 제가 미치느냐고요? 헤어질 때마다 저에게 화풀이를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전 신우이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신우이의 기분을 알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날도 방문을 탁 닫고 걸어오는 신우이의 발걸음 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하필 왜 주말인지 출근한다고 도망가지도 못하니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옳게, TV 소리 좀 줄여줄래? 주말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전 또 무슨 트집이 잡힐지 몰라 그냥 사과를 하며 전원을 꺼버렸고 시비가 더 걸고 싶었던 신우는 전원을 껐다고 트집을 잡아댔어요. 소리만 줄이랬지
아예 끄라고 했어? 올케는 왜 그래? 왜 날 TV도 못 보게 하는 못돼 먹은 신우이로 만드냐고. 노처녀 히스테리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경험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지니 집에선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하질 않나. 자신이 보는 앞에선 남편과 애정 표현도 자제해달라고 하더니 이젠 하다못해 TV 끄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니 이성의 끈이 확 끊기더라고요. 형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왜 계속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냐고요. 트집? 내가 트집을 잡았다고? 내가 언제? 잡힌 트집이 워낙 많아서 저도 일일이 말씀 못 드리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전 신우의 얄미운 모르쇠 공격이 나오기 전에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열이 받았어요. 이런 일은 남편이 나서 중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신우에게 한 소리를 들은 이후 중재는커녕 방관자가 되었고 일은 벌어진 후에나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얄밉더라고요. 누나가 또 뭐라고 그래? 알면서 왜 물어? 이젠 TV 볼륨 가지고 트집 잡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미안하다면서 TV 끄니까 또 왜 끄냐고. 왜 못돼 먹은 신우이 만드냐고 따지시는데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당연히 화가 나지. 우리 누나 진짜 왜 그러나 모르겠네.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나가서 살자. 나 진짜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만 같아. 에이, 요즘 월세가 얼만데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더 참을 수 있었으면 말도 안 꺼냈어. 월세가 얼마나 들든 난 나가야겠다고. 싫으면 당신은 여기서 당신 누나랑 같이 살아. 난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테니까. 싫은 소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딱 잘라 말한 적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도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며칠만 기다려주면 자신이 단호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집안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한동안 조용하던 신우이가 아침에 먹다 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만 기다린 사람처럼 신우이의 말을 자르곤 단호하게 말했어요. 올케, 오늘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했다고 그만을 해? 또 지우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우 좀 그만 괴롭혀.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당하는 지우는 오죽하겠어? 내가 누나 때문에 지우 볼 낯이 없어. 지금도 봐봐. 아침부터 신우이 밥 차려주는 올케가 어디 있다고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래? 짜든 싱겁든 고맙다고 하고 그냥 좀 먹어주면 안 돼? 얘가 아침부터 생사람 잡네? 난 올케한테 국 맛있다고 말하려고 했어. 왜 오버하고 난리래? 그랬어? 이게 다 누나 탓이잖아.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누나가 이 사람 쥐잡듯 잡으니까 나는 당연히 또 혼내려나 보다 했지. 하여튼 이제 좀 자제 부탁해. 누나도 소중한 가족이지만 지우도 소중해. 그러니까 누나도 소중히 대해줘. 아이고, 알겠으니까 얼른 밥 드세요. 올케, 내가 요즘 좀 심했지? 섭섭했으면 풀어. 앞으로 나도 조심할게. 네? 아, 네. 갑자기 단호해진 남편도 놀라웠지만 순순히 인정하며 숙이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더 놀라웠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신우이의 태도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다들 예상하시듯이 남자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요. 평소 신우이의 스타일은 문자보단 전화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웬일인지 문자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소해 제가 물었어요. 형님, 무슨 연락이길래 그렇게 웃으세요? 아, 이거?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헉, 정말요? 어떤 남자이길래
우리 형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그게 10살 연하야. 네? 10살이요? 와,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그게 술집에서 어쩌다 보니 합석하게 돼서 만나게 됐어.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얼굴도 엄청나게 잘생겼다. 완전히 내 이상형에 가까워. 그럼 만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명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 남자는 내 남자다 싶더라니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하의 남자와 결혼이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괜한 불똥만 튀지 않길 바라고 바랄 뿐이었죠. 아파트 입주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때껏 버틴 것이 아까워서라도 더는 신우이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런 제 각오를 사뿐히 짓밟더라고요. 트집이 사라진 신우이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 인내심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과 밖에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옷이고 가방이며 왜 그렇게 찾는 것마다 보이지 않는지 신경질이 다 나더라고요. 어디 갔지?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찾는 것마다 없지? 왜? 못 찾는데? 왜 있잖아. 내 하얀색 원피스랑 노란색 가방. 당신이 그거 입었을 때 제일 예쁘다고 해서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옷하고 가방에 발이 달렸을 리도 없을 텐데 왜 안 보이지? 그러게. 없으면 오늘은 다른 거 입어.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예약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해졌어요. 원하는 옷이 보이지 않아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에 더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다른 옷을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오늘 왜 이러지? 립스틱도 없어. 아끼는 립스틱도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혼란에 빠져있는 그때 신우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왔고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정말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우이는 제 옷을 입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선 립스틱까지 가지고 외출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묻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때껏 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다 뒤집히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리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최대한 누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지금 입고 있는 옷, 제 옷 맞을까요? 쇼핑 좀 해야지. 나가려고 보니까 입을 게 마땅치 않아서 올케 옷 좀 빌려 입었어. 옷에 맞는 가방도 없길래 가방도 좀 쓰고.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도 오늘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누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쨌든 전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받아들이는 신우이는 그렇지 않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던지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는 신용을 하더군요. 남동생이 보고 있었으니 차마 진짜 벗을 수는 없었는지 원피스 뒤 지퍼를 내리다 멈추곤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까짓 옷이랑 가방 줘도 안 해.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제가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너무 황당하니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저를 쏘아보던 신우이는 방으로 신경질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폐악에 가까운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남편과 데이트할 마음도 싹 사라졌고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님의 머리털을 다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는 고민이요. 그런 고민도 잠시 결국 한 번 더 참기로 마음먹었어요. 곧 시집을 간다니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참고 살지 싶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그땐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미련스럽고 바보같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남편도 이때까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했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 아휴, 당신도 힘들지? 중간에서 두 여자 눈치 살피느라. 나도 당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자 싶은데 막상 형님 저러는 거 보면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 아니야. 당신 오늘 충분히 참았어. 사실 난 아까 누나 들어오는데 당신 옷 입고 가방까지 든 거 보는데 아, 오늘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참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다시 한번 미안해, 여보. 그리고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둘이 살게 되면 진짜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 화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혜이가 화까지 내며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니 다신 제 물건을 건드리는 일은 없겠지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엔 그런 일이 없었냐고요? 전혀요. 신혜이는 정말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턴 제 눈에 띄지 않게 제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뒀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 물건이 있다든지 제가 모르는 얼룩이 묻어 있다든지 분명 신의 짓이 분명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전 신의가 발뺌할 수 없도록 요수를 생각해냈죠. 저는 덫을 놓았고 이제 신의가 덫에 걸리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신우이는 제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갔고 저에게 딱 걸리고야 말았어요. 전 참을 수가 없었죠. 그 가방은 엄마가 결혼할 때 물려주셨던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의미가 깊은 가방이라 저도 훗날 딸이 있다면 딸에게, 아들뿐이라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자 아끼고 아끼던 것이었어요. 그런 가방을 또 묻지도 않고 가지고 간 것도 화가 나는데 가방을 자갈밭에다 굴렸는지 걸레짝을 만들어 들어왔더군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는데 그야말로 전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더는 참고 말고 할 이성이 사라졌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형님, 이게 뭐예요? 전 걸레짝이 된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는 형님에게서 가방을 휙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신우이는 귀를 후벼파며 말했어요. 아, 시끄러워. 그까짓 가방 얼마나 한다고? AS 맡겨. 아니면 하나 새로 사든가. 새로 사준다고 해도 진정이 안 되는데 어쩜 그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고 전 실소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이 가방 친정엄마가 처녀 때 구입하셔서 물려주신 가방이라 이제 사지도 못하는 그런 가방이라고요. 그리고 설사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들 걸레짝 만들어 온 건 형님인데 왜 제가 사요? 형님이 사주셔야죠. 참나, 난 또 새 가방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그래, 내가 물어줄게. 얼마면 돼? 한 100만 원 하면 돼? 100만 원이요? 형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방 컨디션이 새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게 고작 100만 원일까요? 무려 샷된 가방인데? 형님이 가지고 계신 짝퉁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어주신다고요? 그래요, 물어주세요. 지금 중고 시세로 다 빼고 가방 가격만 받아도 1000만 원은 좋긴 넘을 텐데 가족이니까 뒷단에 빼고 1000만 원만 받을게요. 제 계좌 문자로 보낼 테니 당장 입금해주세요.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장난해?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형님은? 아, 아니, 그냥 똑같은 S급으로 사면 아무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방을 왜 아무렇게나 둬? 나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빌려갔던 거지. 아무렇게나 두다니요. 옷방 제일 깊숙한 곳에 더스트 박스까지 해서 넣어뒀는데요. 그리고 형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건 빌린 게 아니고요. 훔쳐 쓰신 거예요. 뭐라고? 훔쳐?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남의 물건 막 가지고 가서 쓰는 행동을? 몰래 훔쳐가서 썼으면 깨끗하게라도 쓰시던가. 걸레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면서 어쩜 사과 한마디가 없으세요? 사과는커녕 왜 그렇게 당당하신 거냐고요? 이년이 진짜? 너 말 다 했어? 언성이 높아지고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나섰어요. 둘 다 그만 좀 해, 제발. 누나는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신도 도둑질이라고 한 건 심했어. 내가 뭐 가족끼리 가방 좀 들고 나간 게 그렇게 큰 죄야? 이 사람이 자기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싫다고 말했었잖아. 저번에도 그 난리를 피웠으면서 또 왜 이랬어? 이 사람 말대로 몰래 가지고 나갔으면 깨끗하게 쓰고 뒀어야지. 이게 뭐야? 다 망가뜨려서는. 너까지 이럴 거야? 니까 가방이 뭐라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장가 가더니 변했어. 매번 마누라 편만 들고 내가 너 이럴 때마다 얼마나 섭섭한 줄 알아? 급기야 신우이는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고 멍청한 남편 눈은 신우의 역성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와의 다툼은 남편과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죠. 누나, 울어? 뭐 이런 일로 울고 그래. 당신 얼른 누나한테 사과해. 뭐? 나더러 지금 뭘 하라고? 사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누나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도둑으로 모는 건 당신이 잘못했어. 얼른, 누나 울잖아.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 눈에는 당신 누나 우는 것만 보이고 내 억장 무너지는 건 안 보이나 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상황 파악이 그렇게는 안 돼? 도대체 그까짓 가방이 뭐라고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거야? 내가 지금 가방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물론 시작은 가방이었지. 그런데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냐.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님이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나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형님은 오히려 내 탓만 하기 바쁘잖아. 이 가방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뻔히 잘 알면서. 그런데 나한테 싹싹 빌으라고? 난 죽어도 못해. 1,000,000원? 그깟 1,000,000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돈은 당연한 거고 형님이 나한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끝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넌 이딴 집구석에서 1초도 있고 싶지 않아. 난 친정가 있을 테니까 당신도 나 따라가든지 당신 누나랑 여기 있던지 당신 알아서 해. 말 그대로였어요. 더는 1초도 그 인간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대충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짐까지 싸서 등장한 저를 본 친정 부모님들은 많이 놀라셨고 전 조금 진정이 되면 다 설명해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죠.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딸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집냄새가 가득한 이불을 내어주셨어요. 그 이불을 덮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서럽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깟 가방, 옷, 물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소중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남편 생각해서 이때껏 참아온 것이었는데 그런 남편마저 저를 질책하고 나서니 더욱 서러웠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아가, 방금 네 신우이랑 통화했어. 많이 속상했지? 내가 아주 혼구멍을 냈어. 어쩜 철이 없어도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좀 참았어야 했는데.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널 모르니? 들어보니 사돈께서 물려주신 거라며. 그렇게 의미가 깊은 물건인데 다 망가졌으니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네 계좌로
가방값 보냈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잘 알지만 시엠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 괜찮아요, 어머님.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비싼 걸. 한두 푼이 아니니까 더 받아야지.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해. 이렇게 한다 해도 네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거란 걸 잘 안다. 친정에 있다고? 간 김에 푹 쉬어. 네 남편이 싹싹 빌기 전까진 돌아갈 생각도 말고. 알겠니?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하긴. 내가 미안하구나, 아가.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기분도 오래가진 않았지만요. 며칠 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싹싹 빌었고 전 일단 신우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진심을 담은 척 사과를 했고 저 역시 진심을 받은 척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신우이는 10살 어린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빈 것도 신우이의 사과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대충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이라 화도 나지 않더군요. 그날부터 신우이는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절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나갔어야 했을 테니까요. 옳게. 이제부터 아침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생각해보니까 옳게는 아침도 안 먹는데 그 바쁜 아침에 식사 준비까지 시키는 건 내가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 전 이제야 제정신이 바뀐 것인지 처음으로 정상적인 말을 하는 신우이를 보며 언제까지 일어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속이 뻔히 보이는 친절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꽤 참을만 했어요. 형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이번 주 주말 맞아요? 옳게도 같이 갈 거지? 그럼요. 제가 가야죠. 10살 차이라고 했었죠? 나이 차이가 꽤 많은데 반대는 없었나 봐요, 형님? 그게 사실 나이를 속였어. 5살 차이 나는 걸로. 남자친구도 몰라. 그러니까 옳게도 아무 말 하지 말아줘. 상견례는 무사히 마치면 남자친구한텐 말하긴 할 건데 아직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 그것도 그렇고 나 임신했어. 이제 와서 나이 때문에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옳게 나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알겠지? 아, 네. 나이도 나이지만 임신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날 급하게 몸이 좋지 않은 척 연차를 냈고 남편과 신우이가 출근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출근을 하고 전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전 신우이의 방을 뒤져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찾아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수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신우이 뱃속의 아기, 지금 남자친구의 아기가 아니더라고요. 분명 전 남자친구의 아기였어요. 참 대단하다 싶었네요.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겁도 없이 이런 걸 속이다녀. 뒤늦게 안 사실인데 신우이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남자친구와 만날 무렵 이 사실을 알았고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시간은 흘러 주말은 다가왔고 전 평소와는 다르게 힘껏 꾸몄어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죠. 아주 값비싼 옷도 한 벌 사입었네요. 신우이의 상견례 날이 저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와, 옳게 다른 사람 같아. 너무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게 사모님 같아. 옳게 덕분에 내 기가 다 사는데? 고마워 옳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그러게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 그래? 그래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제가 신경 써야죠. 어머님 아버님은 좀 늦으신다던데 저희 먼저 들어갈까요? 어깨에 힘이 한껏 실린 신우이는
신난 손길로 예약한 방문을 열었고 그곳엔 신우이의 남자친구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자기야, 언제 왔어? 연락하지? 그런데 왜 혼자야? 그게 누나가 왜 내 여자친구랑 같이 와? 저를 보며 누나라고 부르는 신우이의 남자친구. 맞습니다. 10살 어린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저랑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유명 증권사에 바로 취업이 되었고 해외지사 파견을 받아 이때껏 해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들어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었죠. 남편과 연애할 때도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라 남편도 동생 얼굴을 보지 못했고 상황이 그러해 제 결혼식에도 물론 오지 못했으니 신우이도 동생인 줄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신우이에게 참 고마워요. 하필 제가 가장 아끼는 가방을 들고 나가 걸레짝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제가 친정으로 갈 수 있었고 친정에서 남동생과 신우이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조르고 졸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남동생인데 신우이가 억지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아, 물론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려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신우이가 눈치라도 챈다면 또 무슨 변명을 하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은 제 계획대로 되었고 신우이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누나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옳게. 내 남자친구랑 아는 사이야? 네 형님, 제 남동생이에요. 참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렇죠 형님? 옳게. 그게 말이야. 아 진짜 어떡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응?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형님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동생. 전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를 형님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형님 같으면 받아주시겠어요? 10살을 5살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뱃속의 아기도 제 동생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 투성인 형님을 형님 같으면 동생이랑 결혼하게 두겠어요? 형님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후다닥 감추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나? 그럼 뱃속의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오라고 한 거였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넌 작은 일도 얼굴에 다 티가 나니까 미리 말할 수가 없었어.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나이도 5살 많은 게 아니라 10살이 많고 애도 내 애가 아니란 이 말이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까지 했어? 어쩐지 테스트기는 보여주면서 초음파 사진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이 정도면 사기야 사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충격이 큰 듯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동생에게 몸을 돌려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속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 아기 자기가 싫다고 하면 당장 지울게. 나 수술하면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수술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신 그 뻔뻔한 낯짝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싶은데 그동안 만났던 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알겠어? 아, 누나 나 먼저 가볼게. 집에서 봐. 동생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신우이도 동생을 따라가 버리더군요. 동생을 따라가지 못하게 신우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저에겐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기에 신우이는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을 노려보았고 남편은 그저 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당신만 입 다물면 다 해결될 일이었잖아. 해결?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러다 천벌받아. 그리고 너 같으면 네 동생이 인생 나락으로 가는 꼴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나락?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너희 남매들이지. 네 누나도 누나지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누나 편 들었다고 이래? 그럼 내가 여기서 누나 편을 들지 당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쉰 소리나 하는 남편에게 당장 휴대전화를 내밀어 영상을 보여주었고 말 그대로 잿빛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은 저희 집 안방과 옷방에 설치된 홈 CCTV 영상이었어요. 신혜이가 제 물건을 몰래 쓰는 것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답답했던 저는 증거를 잡을 요령으로 CCTV를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설치해야겠다고 언급했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설치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친정에서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전 CCTV가 떠올랐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녹화된 영상 속엔 옷방 안에서 나눈 둘의 대화가 버젓이 들리더라고요. 너 괜찮아? 올케는 친정에 갔어? 뭐 그런 일로 짐까지 싸서 쪼르르 친정을 간다니? 하여튼 너 진짜 여자 잘못 만났어. 가방 빌려줬다. 좋게 생각하면 될 일을 뭘 쪼잔하게 화까지 내는지 원? 내가 저기 저 가방도 쓴 줄 알면 올케 진짜 이혼하겠다고 개거품 물고 찾아오겠네. 누나, 그러게 내가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집사람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하필이면 장모님이 주신 가방을 그 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 몰라. 남자친구랑 다투는 바람에 열받아서 화풀이 한다고 던졌는데 하필 손에 들린 게 가방이었어. 바닥에 돌도 많았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사람 저대로 두면 누나 상견례는 어쩌려고. 어떻게든 오게 해야지. 넌 결혼해도 그딴 년이랑 결혼했니? 오늘도 봐. 이까진 일로 짐 싸서 친정 가는 게 말이나 돼? 그년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혼났잖아. 나라고 알았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만 무사히 끝내면 이혼할 거야.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와이프 도움 없이는 프로젝트 성공을 끝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 어쩌겠어. 누나 결혼식도 있고. 일단 다 무사히 넘기고 나 진급만 하면 당장 이혼할 거니까 누나도 그때까진 비위 잘 맞추란 말이야. 알겠지? 더 들을 수가 없어 전 영상을 꺼버렸어요. 기껏해야 어머님께 형님의 만행을 알리고자 설치했던 CCTV였는데 이런 월척이 낚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니 남편은 신혜이가 꿇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여보, 저 말 다 진담 아닌 거 당신은 알지? 별것도 아닌 일에 당신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누나도 달래줄 겸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사랑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화가 다시 솟구쳐 올랐어요. 저 망설이지 않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싶니? 정말 소름 끼친다. 그냥 이혼해 우리. 곧 어머님 아버님 오시지? 영상은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네가 해.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저도 그 자리를 났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말의 감정도 남지 않았죠. 저를 등에 업고 날개를 달려고 했더니 정말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뻔한 결말이었죠. 포기란 모르는 전 신우이는 하루가 멀다고 남동생을 찾아왔고 결국 전 신우이를 스토킹과 사기죄를 묶어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전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 저의 도움이 사라지자 전 남편님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부서 사활이 달려있던 일은 그야말로 대실패로 돌아갔어요. 회사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수준이었고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전 남편은 그에 대한 징계로 권고사직까지 받았고요.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그 후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저와 남동생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지 시부모님들께 녹화 영상을 보내지 않았었는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전 신우와 전 남편이 스스로 다 말했던 모양이었어요. 눈물을 훔치시며 용서를 구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다 죄송스러워 혼났네요. 어떻게 저런 올곧은 부모님 밑에서 그딴 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이 더 있었지만 다 쓰자니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이만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저와 남동생은 나락으로 갈 뻔했던 인생을 잘 구출했어요. 동생은 그 후 다시 외국 지사로 나갔어요. 아무래도 자신은 외국 생활이 더 맞는다며 나가버리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잘못은 없었지만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동생의 결정을 그저 응원하기로 했어요. 어제 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생각은 없다고 못 박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직 상처가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네요.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 완공된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며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말아먹었던 그 프로젝트를 이번엔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일을 배당해 주더라고요. 다른 부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뒤에서 돕고 있었던 사실을 다들 알았던 터라 책임자 선정에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한번 말아먹은 프로젝트라서 부담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팀원들이 저번 같은 실수는 없어야 된다며 다들 이를 갈며 임한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3월 승진 대기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랑하는 것이 맞으니 축하해주세요. 사실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안쓰럽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 마음껏 자랑하지 못했거든요. 전 이혼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는데 주변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 아등바등 살았던 과거는 버리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껏 쓰지 않았던 연차들로 부모님과 함께 동생에게 다녀오라고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만 다른 사연 들으러 물러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